안녕하세요. 속궁 시니어 이야기입니다. 혹시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싸우지는 않을까? 평생 사이좋게 자란 형제 자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서로 얼굴도 안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생깁니다. 재산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. 몇 천만 원 때문에도 심지어 몇 백만 원 때문에도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쉬운 준비 5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변호사 찾아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법률 용어도 없습니다. 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. 첫 번째 준비,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기입니다. 상속 다툼의 절반은 바로 이거,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생깁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. 큰 아들은 아버지 통장이 2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3개더라. 작은 딸은 어머니가 보험을 하나만 들어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개나 있더라. 이렇게 되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혹시 형이 숨긴 거 아니야? 언니가 미리 빼돌린 거 아니야? 이런 오해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통장, 보험, 집 문서, 자동차, 심지어 소액 예금이나 적금까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.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있고 증권 계좌도 있고 복잡하잖아요. 자녀들이 정확히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? 어렵지 않습니다. 노트 한 권에 적어두셔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재산 목록 폴더를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. 은행 이름, 계좌번호, 대략적인 금액만 적어두세요. 보험은 보험사 이름하고 증권번호만 적어두시면 돼요. 부동산은 주소와 등기부등본 보관 장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. 아이들한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기록은 남겨두셔야 합니다. 정보가 투명해야 오해도 줄어듭니다. 이것만 해두셔도 상속 분쟁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준비, 누가 무엇을 받을지 원칙 정하기입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.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싸우지 않을 거야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현실은 좀 다릅니다. 상속 분쟁은 대부분 왜 나는 적게 받았어? 왜 저 사람만 유리하게 했어?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. 평생 효도한 자식이나 그렇지 않은 자식이나 똑같이 나눈다. 이게 공평한 걸까요? 아니면 법대로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걸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. 공평하다고 느끼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. 그 기준은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어떤 집은 장남에게 더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집은 무조건 균등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. 큰 아이에게는 집을, 작은 아이에게는 예금을 주겠다. 혹은 돌봄을 가장 많이 한 자녀에게 조금 더 주겠다. 아니면 아들, 딸 구분 없이 정확하게 반반 나누겠다.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하고 적어두면 분쟁은 크게 줄어듭니다. 실제로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그분은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 아들은 해외에 살고 작은 아들은 옆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셨어요. 그래서 유언장에 이렇게 쓰셨대요. 집은 작은 아들에게 주되 예금은 큰 아들에게 더 주겠다.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혜택이 있었으니까요. 이렇게 이유를 분명히 해두니까
형제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. 세 번째 준비, 유언장을 반드시 남기기입니다. 한국에서 상속 싸움이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언장이 없어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재벌들이나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평범한 가정일수록 유언장이 더 필요합니다. 유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. 변호사 사무실 갈 필요도 없어요. 자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이 있습니다. 조건은 단 하나, 직접 쓰고 날짜와 이름,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. 컴퓨터로 치면 안 돼요.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. 내용은 복잡할 필요 없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나 홍길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.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. 집은 큰 아들에게, 예금은 작은 아들에게. 2025년 12월 8일 홍길동 도장. 이 정도만 써도 법적으로 완벽합니다. 유언장이 있으면 아이들 간의 오해를 거의 90%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의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. 말로만 이거는 누구 줘라, 저거는 누구 줘라 하면 나중에 기억이 다 달라요. 하지만 글로 써두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. 네 번째 준비,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기입니다. 유언장만 적어두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.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유언장이 나오면 자식들이 놀라잖아요.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? 혹시 누가 부모님을 조종한 거 아닐까? 이런 의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가족이 조용히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나는 너희가 싸우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준비해 두고 있다. 내 재산은 이렇게 나눌 생각이다. 이유는 이러이러하다.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라.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.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정리해 두셨는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면 조정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이런 대화가 가능하잖아요. 물론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. 돈 이야기는 자식들한테 꺼내기가 좀 그렇죠.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한번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다섯 번째 준비, 사전증여 정리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많은 부모님이 생전에 조금씩 도와주신 돈들, 사실 이게 나중에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. 형한테는 3천만 원 도와줬다. 둘째한테는 결혼자금 2천만 원 줬다. 막내는 집 살 때 5천만 원 보탰다.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르게 남아 싸움이 됩니다.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. 형은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받은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. 그런데 동생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죠. 상속 때 동생이 그거 빼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형은 뭔 소리냐며 화를 냅니다. 이런 식으로 분쟁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사전증여 내역을 적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이유로 주었는지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요. 2020년 3월 큰아들 3천만 원 사업자금. 2022년 5월 작은딸 2천만 원 결혼자금. 이 정도만 메모해 두세요.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 이체로 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세요.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되거든요. 은행 이체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상속 준비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 준비입니다.
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. 오히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분명하게 정리해 둬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적은 재산이라도 자식들한테는 소중하고 그걸 두고 다툼이 생기면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어렵고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. 노트 한 권, 펜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.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셔도 일주일이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준비들을 해두면 아이들이 평생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을 정말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자식들 싸우는 원인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. 그걸 막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준비들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사랑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재산 목록 정리하고 다음 주에 유언장 쓰고 그 다음 주에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요. 혹시 더 자세한 안내나 유언장 작성법 또는 사전증여 정리 방법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를 더 따뜻하게, 더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